로마의 11월은 차갑고 무정했다. 트라스테베레 거리의 가로수들이 마지막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동안 엘레나 로시는 자신의 레스토랑 루나 로사 앞에 서 있었다. 미슐랭 투스타 플래크가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텅 빈 홀이 보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약이 석 달씩 밀려있던 곳이었는데 엘레나, 당신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마르코 투자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회계 장부를 다시 확인해보니 당신이 서명한 문서들이 너무 많더군요.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르코, 나는 단지 요리에만 집중했어. 그 문서들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서명했다고.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면에 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신문 가판대 앞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미슐랭 스타 셰프의 추락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기사는 그녀를 마치 범죄자처럼 묘사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잔혹했다. 한때 그녀를 우상시했던 팬들조차 등을 돌렸다. 일주일 동안 엘레나는 아파트에 숨어 지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문 앞에 쌓인 신문들도 치우지 않았다. 냉장고에 있던 트러플과 캐비어, 와규 등 최고급 재료들이 하나둘 상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엘레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이제 수척하고 창백했다. 어디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해. 책상 서랍에서 세계 지도를 꺼냈다. 손가락이 지도 위를 떠돌다가 멈춘 곳은 한국이었다. 정확히는 전라도라는 작은 글씨 위였다. 여기라면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엘레나는 자신의 요리칼 세트를 바라봤다. 15년 전 요리학교를 졸업할 때 스승이 선물해준 독일제 나이프들이었다. 각각의 칼에는 수많은 요리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첫 레스토랑에서의 떨림, 미슐랭 별을 받던 날의 환희, 그리고 지금의 절망까지. 괜찮을 거야. 그녀는 칼집을 꽉 안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며 엘레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로마는 이제 과거였다. 그녀의 미래는 한국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곡성까지 오는 동안 엘레나는 창밖 풍경이 점점 시골스러워지는 것을 지켜봤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다.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곳일까? 곡성 간이역에서 내렸을 때 엘레나는 당황했다. 로마의 테르미니 역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기대했는데 앞에 놓인 것은 작고 낡은 역사 건물뿐이었다. 사람도 별로 없었고 택시도 한 대 겨우 서 있었다. 어디 가세요? 택시기사가 사투리로 물었다. 엘레나는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다. 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옥실댁 식당 말이구먼. 가까워요. 차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다. 양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고 가끔 작은 집들이 보였다. 10분도 안 되어 도착한 곳은 할매 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허름한 건물이었다. 여기가 맞나? 엘레나는 의문스러웠다. 로마의 루너 로저와는 천지 차이였다. 낡은 시멘트 벽, 페인트가 벗겨진 문, 그리고 무엇보다 작았다.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밖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늘, 젓갈, 그리고 뭔가 발효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엘레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왔구먼.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나가 옥실이여. 인터넷으로 연락한 외국인이제? 엘레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어를 조금 배워왔지만 사투리는 알아듣기 어려웠다. 일단 앉아봐. 옥실은 엘레나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배고프제? 밥 먹고 얘기하자. 곧 상이 차려졌다.
청국장찌개, 갓김치,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엘레나는 눈을 크게 떴다. 플레이팅이라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냥 음식을 그릇에 담아 놓은 것뿐이었다. 청국장의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게 밥이제. 옥실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시골밥은 원래 이런 거요. 엘레나는 젓가락질에 애를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봤다. 청국장은 너무 짜고 냄새가 강했다. 갓김치는 매워서 혀가 얼얼했다. 고등어구이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충격이었다. 맛있지? 옥실이 물었다. 엘레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거친 맛이었다. 정제되지 않고 투박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섬세하고 정교한 요리와는 정반대였다. 그때 할머니 손님 두 분이 들어왔다. 옥실아, 오늘 청국장 맛이 어떤가? 아, 그냥 그렇지 뭐. 어서 앉아봐. 할머니들은 자연스럽게 청국장찌개를 뜨시며 이게 밥이제라고 웃으셨다. 그 웃음소리가 엘레나에게는 낯설었다. 로마의 레스토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다. 그날 밤 식당 위층 작은 방에 누워서 엘레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창문 밖으로는 별이 보였다. 로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엘레나는 부엌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내려가 보니 옥실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네? 옥실이 말했다. 좋아. 같이 해봐. 엘레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옥실 옆에 섰다.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밥부터 해봐. 쌀 씻는 거 할 줄 알제? 엘레나는 당황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리조또나 아르보리오 쌀만 다뤘지 한국 쌀을 씻어본 적은 없었다. 그냥 물에 담가서 씻으면 되나요? 옥실은 웃었다.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요리를 했너? 자, 보라고. 옥실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웠다. 쌀을 적당히 담고 물을 부어 저은 다음 뿌연 물을 버렸다.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하는 거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느낌이요? 엘레나는 의문스러웠다. 정확한 횟수는 없나요? 횟수가 뭐 중요해? 쌀이 깨끗해지면 되는 거제. 엘레나는 혼란스러웠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했다. 소금 1g, 올리브오일 2ml, 익히는 시간 3분 30초. 모든 것이 레시피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옥실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공책을 꺼내 레시피를 적으려 했다. 된장을 얼마나 넣으세요? 글쎄, 이 정도? 옥실은 숟가락으로 된장을 대충 떠서 넣었다. 정확히 몇 숟가락인가요? 아이고, 그게 중요한가? 맛보고 짜면 물 더 넣고 싱거우면 된장 더 넣으면 되는 거요. 엘레나는 답답했다. 하지만 매번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옥실은 손을 멈추고 엘레나를 바라봤다. 얘야, 밥은 과학이 아니야. 마음이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단맛이 더 들어갔고 속상하면 짠맛이 더 들어가는 거요. 그게 손맛이란 말이요. 하지만 고객들은 일정한 맛을 기대하잖아요. 일정한 맛? 옥실은 웃었다. 계절마다 재료 맛이 다른데 어떻게 일정해? 오늘 들어온 배추와 어제 들어온 배추 맛이 같을까? 재료에 맞춰서 요리하는 게 진짜요. 그날 오후 엘레나는 혼자 김을 뜯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도시락용 김이 아닌 크고 거친 자연산 김이었다.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김을 뜯었다. 바삭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났다. 천천히 해봐. 김하고 눈맞춤하면서. 옥실이 말했다. 눈맞춤이요? 재료랑 친해져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요. 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만져보면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알아야 해. 엘레나는 처음으로 재료를 이런 식으로 관찰해봤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늘 시간에 쫓겨 빠르게 요리했다. 재료와 눈맞춤할 여유는 없었다. 김을 한 장 한 장 뜯으면서 엘레나는 이상한 평온감을 느꼈다. 급하지 않았다. 완벽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김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였다. 저녁 무렵 옥실이 다가왔다. 어때? 김하고 친해졌나? 엘레나는 미소 지었다. 조금요. 근데 이게 정말 요리인가요? 이게 요리의 시작이요. 재료를 알아야 음식을 알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요리가 아니라 조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조립.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재료를 조립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신이 해온 일이었을까? 그날 밤 엘레나는 뜯어놓은 김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바다의 짠맛과 함께 뭔가 다른 맛이 느껴졌다. 시간의 맛이었다. 급하지 않게 재료와 함께 보낸 시간의 맛. 일주일 후 옥실은 엘레나를 뒷마당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게 우리 집 보물들이여. 옥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 큰 독이 된장, 작은 독이 고추장, 그리고 저기 있는 게 간장이야. 엘레나는 독들을 둘러봤다. 어떤 것은 새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아주 오래되어 보였다. 이 된장독은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썼으니까. 한 30년 되었지? 저 고추장독은 더 오래됐어. 시어머니가 쓰던 거거든. 30년이요? 엘레나는 놀랐다. 그럼 30년 동안 같은 된장을? 그런 게 아니야. 매년 새로 담그지. 하지만 독은 계속 써. 독이 오래될수록 더 좋은 맛이 났거든. 옥실은 된장독 뚜껑을 열었다. 진한 갈색의 된장이 들어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손 넣어봐. 네? 된장에 손 넣어보라고. 무섭다?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된장에 넣었다. 부드럽고 끈적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어때? 촉감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 된장은 살아있는 거야.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옥실은 엘레나에게 된장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줬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그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이야. 조급하면 맛이 안 나. 된장은 시간이 만드는 거거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최소 6개월, 보통은 1년. 좋은 건 2-3년도 묵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지. 엘레나는 충격받았다. 이탈리아 요리에서 가장 오래 숙성시키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도 2-3년이었는데 된장도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만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매일 보살펴줘야 해. 옥실은 하루에 3번씩 장독대에 나와서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왜 그렇게 자주요? 된장 컨디션을 확인하는 거요. 냄새가 이상하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해. 그날부터 엘레나는 옥실을 따라 하루 3번씩 장독대에 나갔다.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냄새로만 느껴졌는데 며칠 지나니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냄새가 좀 달라요. 엘레나가 말했다. 그래? 뭐가 달라? 더 깊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옥실은 웃었다. 맞아. 어제 비가 와서 습도가 올라갔거든. 그럼 발효가 더 활발해져. 엘레나는 신기했다. 날씨가 음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주방에서 요리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 일주일 후 동네 아이 하나가 식당에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할매, 집된장 좀 주세요. 응, 얼마나? 아이는 작은 통을 내밀었다. 옥실은 웃으며 된장을 퍼줬다. 고마워요, 할매.
아이가 가려고 하자 옥실이 불렀다. 잠깐 맛 좀 봐봐. 옥실은 된장을 조금 숟가락에 떠서 아이에게 줬다.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받아 먹었다.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레나는 놀랐다. 된장을 그냥 먹는다니?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먹어봐. 옥실이 엘레나에게도 숟가락을 건넸다. 엘레나는 망설였다. 된장을 그냥 먹는다고? 무서워하지 마. 우리 된장은 깨끗해. 조심스럽게 입에 넣자 진한 구수함이 퍼졌다. 짜긴 했지만 복잡하고 깊은 맛이 있었다. 마치 수십 가지 맛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어때? 복잡해요. 많은 맛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래. 그게 시간의 맛이야. 급하게 만들면 이런 맛이 안 나지. 그날 저녁 논두렁을 산책하던 엘레나는 생각에 잠겼다. 기다려야 맛이 든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살지 않았나? 로마에서의 성공도 급하게 쫓아간 것이었다. 미슐랭 별을 빨리 따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여기 곡성에서는 시간이 달랐다. 급할 것이 없었다. 된장처럼 천천히 익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장독대가 보였고 그 안에서 된장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엘레나는 곡성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아, 외국인 아가씨 왔네? 채소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엘레나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무 얼마예요? 무? 아, 무 말이지? 한 개에 2,000원이야. 너무 비싸요. 1,500원 어때요? 할머니는 웃었다. 아이고, 한국말 늘었네. 좋아, 1,8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로마에서는 모든 게 정가였는데 여기서는 대화를 통해 가격이 정해졌다. 할머니, 이 배추는 어때요? 엘레나가 배추를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는 배추를 들어 보이며 손짓으로 설명했다. 이거 봐, 잎이 두껍지? 그리고 여기 뿌리 부분이 단단해. 김치 담그면 맛있어. 엘레나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표정과 손짓으로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얼마나 사갈래? 5개요. 5개? 많이 사네? 서비스로 하나 더 줄게. 할머니는 배추 6개를 비닐봉지에 담아줬다. 엘레나가 돈을 내려고 하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됐어, 됐어. 다음에 줘. 하지만 괜찮다니까. 우리는 이웃이잖아. 이웃. 그 말이 엘레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로마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한 달 만에 이웃이 되었다. 며칠 후 식당에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다. 엘레나 누나. 7살쯤 된 남자아이가 외쳤다. 엘레나 누나, 김치 주세요. 여자아이가 따라서 말했다. 아이들은 엘레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정이 담긴 호칭이었다. 엘레나는 웃으며 김치를 가져다 줬다. 아이들은 김치를 먹으며 엘레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누나는 어디서 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왔어.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엘레나는 손으로 지도를 그리며 설명했다. 아이들은 신기했다. 누나는 왜 여기 왔어요? 이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웠다. 복잡한 사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어. 그럼 누나도 요리해요? 응, 요리해.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와, 그럼 우리한테도 요리해줘요. 엘레나는 웃었다. 언제든지. 그날 오후 엘레나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70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아가야, 혼자 하네? 엘레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엘레나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도와주셨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고마워요. 엘레나가 말했다. 뭐가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잖아.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엘레나의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셨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너 이제 곡성 사람 다 됐다. 그 말에 엘레나의 눈이 촉촉해졌다. 곡성 사람. 자신이 정말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었다. 저녁 무렵 엘레나는 옥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때? 여기 생활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 처음엔 무서워하더니. 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도 사람들도. 하지만 지금은 집 같아요. 옥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음식도 사람도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엘레나는 일기를 써보기로 했다. 로마에서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충분했다. 오늘로 곡성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이상했다. 음식 냄새, 사람들의 말투, 시골의 조용함.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시장 할머니들은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냥 이웃으로 대해주신다. 아이들은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도 애정을 담아 부른다. 그리고 옥실 언니는 나를 가족처럼 돌봐주신다. 로마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관계가 비즈니스였고 모든 대화가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엘레나는 펜을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곡성의 밤은 조용했다. 도시의 소음이 없었다. 대신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다. 자연의 소리였다. 내가 정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로마의 과거를 잊고 진짜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 그때 아래층에서 옥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레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장 담그는 거 보여줄게. 네. 엘레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된장처럼 천천히 익어가면서. 2달째 되는 날, 옥실이 엘레나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다. 이제 혼자서 백반 한 상 차려봐. 네? 엘레나는 당황했다. 혼자서요? 그래. 지금까지 옆에서 도우기만 했는데 이제 직접 해봐야지. 엘레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로마에서는 수십 명의 스태프와 함께 일했는데 여기서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다. 뭘 만들면 될까요? 기본 백반이면 돼.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3가지 갓김치. 그리고 당연히 밥도. 엘레나는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다. 먼저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하고. 언제까지요? 점심시간까지. 12시에 손님들이 오실 거야.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3시간. 로마에서는 한 접시 요리에 30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한 상 전체를 3시간에 준비해야 했다. 엘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다. 먼저 쌀을 씻었다. 이제는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밥솥에 넣고 물을 맞춰 안쳤다. 다음은 된장찌개.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렸다. 이것도 이제 익숙했다.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 양파를 넣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냈다. 제육볶음은 가장 어려웠다.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양파와 대파를 썰고 팬에 볶으면서 불 조절을 해야 했다. 너무 센 불에서 하면 타고 너무 약한 불에서 하면 맛이 안 났다. 나물은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을 준비했다. 각각 삶고 양념하고 무치는 과정이 필요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11시 30분이 되자 엘레나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로마에서는 에어컨이 완비된 주방에서 일했는데 여기는 선풍기 하나뿐이었다. 괜찮나? 옥실이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과연 손님들이 만족할까? 맛이 제대로 날까? 12시 정각 첫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었다. 오늘은 누가 했나? 외국인 아가씨가 했어. 옥실이 답했다. 할아버지는 신기한 표정으로 엘레나를 바라봤다. 그래? 맛이 어떨까? 상이 차려졌다. 엘레나가 만든 백반이었다.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맛은? 할아버지는 먼저 된장찌개를 떠드셨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표정이 없었다. 엘레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다음 제육볶음을 드셨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엘레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드시기 시작했다. 된장찌개도, 제육볶음도, 나물들도. 그리고 밥도 함께. 한참 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밥맛 좋네. 그 한마디에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밥맛 좋네. 간단한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옥실도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엘레나야. 그 후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할머니 두 분, 아저씨 한 분, 젊은 부부. 모두들 엘레나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만족해 하셨다. 이 된장찌개 누가 끓였어? 외국인 아가씨가요. 맛이 꽤 괜찮네. 외국인인데도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하다니. 엘레나는 부엌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뿌듯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한국 음식에 대해 칭찬을 받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엘레나는 옥실과 함께 정리를 했다. 어땠어? 첫 백반 도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왜? 로마에서는 음식을 만들어도 손님 반응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웨이터가 전해주는 말로만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직접 볼 수 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그래, 그게 요리의 진짜 보람이야. 그날 저녁 엘레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 있었다. 하루 종일 사용했던 조리도 구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이 내 첫 한국 요리였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미슐랭 별을 받은 복잡하고 정교한 이탈리아 요리와는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웠다.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이 미슐랭 가이드의 별점보다 더 값진 것 같았다. 엘레나는 자신이 만든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맛봤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적당한 맛이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했다. 뭐가 부족하지? 그녀는 고민했다. 그때 옥실이 들어왔다. 아직도 있네? 왜 안 올라가?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옥실은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맛은 괜찮은데? 하지만 언니가 끓인 것만큼 깊은 맛이 안 나요. 옥실은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나는 30년을 끓였는데 너는 오늘이 처음이잖아. 30년이요? 그래. 요리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 천천히 조금씩 매일매일 늘어가는 거야. 마치 된장이 익어가는 것처럼.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래도 오늘 잘했어. 첫 번치고는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언니. 이제 진짜로 곡성 요리사가 된 거야. 곡성 요리사.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보다 더 자랑스러운 호칭 같았다. 그날 밤 엘레나는 일기에 썼다. 오늘 첫 번째 한국 백반을 만들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다. 밥맛 좋네라는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로마에서는 복잡한 소스와 정교한 플레이팅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재료로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어떤 게 더 진짜 요리일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옥실 언니 말처럼 30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된장처럼. 평온한 곡성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엘레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탈리아 번호였다. 로마에서 온 전화였다. 엘레나? 나 마르코야. 마르코. 그 이름만 들어도 엘레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로마의 투자자, 그리고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 뭐 하려고 전화했어? 직접적으로 말할게. 돌아와. 로마로. 엘레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뭐라고? 모든 게 정리됐어. 회계 문제는 내가 해결했고 언론도 진정됐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이라니? 트라스테베레에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어.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투자금도 충분히 준비했어. 연봉도 전보다 50%더 줄게. 엘레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50%더 많은 연봉. 로마에서 새로운 레스토랑. 미슐랭 별을 다시 딸 기회. 그리고 이번엔 정말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어. 메뉴도 재료도 모든 걸 내가 결정해. 나는 투자만 할 뿐이야. 엘레나?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어때? 좋은 조건이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내 실력을 썩히고 있는 거 아니야? 엘레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옥실이 장독대에서 된장 냄새를 맡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다.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다. 엘레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로마로 돌아가기. 화려한 복귀. 높은 연봉. 미슐랭 별.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주저없이 승낙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옥실이 들어왔다. 로마에서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라고. 그래? 어떤 내용인데? 엘레나는 마르코의 제안을 설명했다. 옥실은 조용히 들었다. 좋은 조건이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당연하지. 내 고향이고 내가 쌓아온 인생이 있는 곳이잖아. 엘레나는 옥실의 반응이 의외였다. 붙잡지 않을 줄 몰랐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해. 옥실이 덧붙였다. 그날 저녁 엘레나는 곡성시장을 걸었다.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다. 할머니들이 엘레나야 하고 반갑게 인사하셨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다. 로마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 유명한 셰프였지만 정작 일상은 외로웠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경쟁적이었고 손님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다.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엘레나 누나, 어디 가요? 동네 아이가 물었다. 그냥 산책해. 같이 가도 돼요? 응. 아이와 함께 논두렁길을 걸으면서 엘레나는 생각했다. 로마에서는 혼자 걸었다.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었다. 누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아이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누나가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단순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엘레나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날 밤 엘레나는 옥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언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가 로마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옥실은 찻잔을 내려놓고 엘레나를 바라봤다. 내 인생도 재료 잘 고르고 오래 끓여봐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급하게 선택하면 맛이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 제 마음이요? 그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봐. 어디에 있을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한지.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요리가 뭔지 생각해봐. 돈을 위한 요리인지, 명예를 위한 요리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요리인지. 그 말이 엘레나의 가슴 깊이 들어왔다. 사람들을 위한 요리.
그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요리였을까? 로마에서는 항상 평론가들과 미식가들을 의식했다. 이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복잡하고 정교한 요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할아버지의 밥맛 좋네 한마디가 더 진짜 같았다. 며칠 후 마르코가 다시 전화했다. 어떻게 생각해봤어? 아직 결정 못했어. 뭘 그렇게 고민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내 실력으로는 로마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가? 뭐라고? 물론 중요하지.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었어? 엘레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그게 자신의 목표였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엘레나, 너무 오래 끌지 마. 다른 셰프들도 많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엘레나는 곡성의 밤 풍경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별이 선명하게 보였다. 로마의 화려한 불빛과 곡성의 별빛.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 그날 밤 엘레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마르코의 전화 이후 계속 마음이 복잡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었다. 옥실이 가끔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전통 화덕이었다. 엘레나는 문득 아궁이로 밥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쌀을 씻고 가마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불을 다루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옥실에게서 본대로 해봤다. 장작이 타면서 따뜻한 불빛이 부엌을 비췄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불 앞에 앉아서 밥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로마에서는 전기밥솥으로 빠르게 밥을 지었다. 버튼 하나면 끝이었다. 하지만 아궁이는 달랐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소리를 들어가며 냄새를 맡아가며. 뭐 하고 있어? 옥실이 나타났다. 언니 깨웠나요? 죄송해요. 괜찮아.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혹시 뭔가 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엘레나는 웃었다. 밥 짓는 냄새예요. 아궁이로? 처음 해보는 거지? 네, 해보고 싶었어요. 옥실도 엘레나 옆에 앉았다. 왜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서요. 손으로 뭔가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봤다. 가마솥에서 나오는 김이 하얗게 올라왔다. 다 된 것 같은데? 옥실이 말했다.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뚜껑을 열었다. 하얀 쌀알들이 윤기나게 익어 있었다. 와, 첫 번치고 잘 됐네. 정말요? 응. 냄새도 좋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동네 아이들이었다. 뭐 하세요? 7살 민수가 물었다. 밥 지었어. 엘레나가 답했다. 우와, 진짜요? 우리도 먹어봐도 돼요? 엘레나는 옥실을 바라봤다. 옥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주먹밥 만들어줄까? 아이들은 신이 났다. 엘레나는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과 소금을 넣고 동그랗게 뭉쳤다. 와, 맛있어 보여요. 아이들은 주먹밥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었다. 달빛 아래에서 함께 먹는 주먹밥은 특별했다. 엘레나 누나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8살 수진이가 말했다. 그 말에 엘레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점보다 더 소중한 평가였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엘레나와 옥실은 남은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어때? 아궁이 밥맛이? 다르네요. 더 구수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정성이 다르잖아.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 그 말이 와닿았다. 언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로마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분? 따뜻한 기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 로마에서는 항상 혼자였어요.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옥실은 조용히 들었다. 여기서는 달라요. 아이들이 제 음식을 먹고 웃어요. 할아버지가 밥맛 좋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더 진짜 같아요.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엘레나는 망설였다. 로마에서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요. 미슐랭 별은 내 마음에 붙이면 되잖아? 엘레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옥실은 그 말에 크게 웃었다. 그래, 맞아. 진짜 별은 여기 있는 거야. 옥실은 엘레나의 가슴을 가리켰다.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다. 된장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는 곳이었다. 언니 결정했어요. 뭘? 로마 제안을 거절할게요. 옥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후회는 이 따뜻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날 밤 엘레나는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봤어. 제안 거절할게. 뭐라고? 정말이야? 응.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미쳤어? 한국 시골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요리할 거야. 진짜 요리를? 마르코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내 인생이야. 하지만 후회해도 늦어. 괜찮아. 후회 안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엘레나는 홀가분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달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곡성의 달빛 아래에서 엘레나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다. 로마의 제안을 거절한 후 엘레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곡성에서의 새로운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옥실에게 제안했다. 언니, 식당을 조금 고쳐보면 어떨까요? 고친다고? 뭘? 외관도 좀 깔끔하게 하고 내부도 손님들이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옥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할게요. 로마에서 모아둔 돈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시골이야. 너무 번지르르하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엘레나는 웃었다. 번지르르하게 할 생각 없어요.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주일 후 작은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엘레나는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낡은 의자들을 수리했다. 로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우러 왔다. 할아버지는 목공일을, 아저씨들은 전기 작업을, 할머니들은 커튼을 만들어 주셨다. 엘레나야, 이 색깔은 어때? 할머니가 천을 보여주셨다. 예쁘네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걸로 커튼 만들어 줄게. 며칠 만에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다.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 번지르르하지 않으면서도 정갈했다. 와, 완전 달라졌네. 동네 아이들이 감탄했다. 엘레나 누나가 다 한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야. 정말 그랬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곡성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였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옥실이 제안했다. 개업 기념으로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회 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식당은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가족 같았다. 엘레나는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전라도 전통 백반의 이탈리아식 터치를 가미한 퓨전 요리였다. 된장찌개에는 로즈마리를, 김치에는 발사믹 식초를 조금 넣었다. 이 맛이 뭐야? 특이하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엘레나가 이탈리아 방식을 조금 넣었어. 옥실이 설명했다. 그래? 나쁘지 않네. 새로운 맛이야. 동네 사람들은 엘레나의 퓨전 요리를 신기해하면서도 맛있게 드셨다.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닌 절묘한 균형이었다. 엘레나야, 이제 정말 곡성 사람이 됐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면요? 음식 맛이 우리 입맛에 맞으면서도 특별해. 그게 진짜 곡성 사람이 된 증거야. 그 말에 엘레나는 뭉클했다. 곡성 사람.
이제 정말 자신이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동네 아이 생일 파티가 있었다. 민수의 9번째 생일이었다. 엘레나 누나, 우리 민수 생일 파티 음식 해줄 수 있어요? 민수 엄마가 부탁했다. 물론이죠. 엘레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다. 미니 김밥, 떡갈비, 감자전, 그리고 특별히 이탈리아 스타일 피자도 만들었다. 피자 위에는 김치와 불고기를 토핑으로 올렸다. 우와, 피자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이상한 피자네. 김치가 들어있어. 한 아이가 말했다. 맛있어요. 한국 피자예요. 엘레나가 설명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피자를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맛있다며 더 달라고 했다. 엘레나 누나는 정말 요리 천재예요. 민수가 말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엘레나는 정리를 하면서 뿌듯했다. 로마에서는 VIP 고객들의 파티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엘레나가 곡성 사람이지. 맞아.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이야.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딸 같아. 이런 대화를 들으며 엘레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엘레나는 옥실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엘레나야, 우리 집 잔치 때 음식 좀 해줄 수 있나? 무슨 잔치예요? 손자 돌잔치야. 사람이 많이 올 거라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 후로 엘레나에게는 이런 부탁들이 계속 들어왔다. 결혼식, 돌잔치, 회가변. 곡성 사람들의 중요한 순간마다 엘레나의 손이 닿았다. 엘레나가 만든 음식이 있어야 진짜 잔치지. 맞아. 엘레나 음식 없으면 뭔가 허전해. 이렇게 엘레나는 곡성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단순히 식당 요리사가 아니라 마을의 일원이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엘레나는 옥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언니, 제가 정말 곡성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고 고민이 있을 때 상의하고. 그럼 그렇지. 너는 이제 우리 일부야. 로마에서는 10년 살아도 이런 관계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일까? 아마도 진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이익 관계였고 모든 대화가 계산적이었어요. 여기서는 다르지? 네, 여기서는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요. 조건 없이. 옥실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식골의 좋은 점이야. 복잡하지 않고 순수해. 저도 여기서 순수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 로마에서는 항상 경쟁하고 계산하고 의심했다. 하지만 곡성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일기했었다. 곡성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다. 이제 정말로 이곳이 내 집 같다. 아니, 로마보다 더 집 같다. 로마는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곡성은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다. 여기서 나는 진짜 나 자신이 되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그냥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것. 그게 전부다. 로마의 화려함과 곡성의 소박함. 둘 다 소중하지만 내 마음은 곡성에 있다. 여기가 내 2번째 고향이다. 곡성에서의 1년이 지나갈 무렵 엘레나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언니, 식당 간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간판을? 왜? 할매 식당보다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 옥실은 궁금해했다. 뭘로? 답은 마음이야는 어떨까요? 옥실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네. 누가 생각해낸 거야? 언니가 처음에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답은 과학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아, 그랬지.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요리가 뭔지, 밥이 뭔지 알게 해준 말이었어요.
며칠 후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밥은 마음이야 라는 따뜻한 손글씨였다. 엘레나가 직접 쓴 한글이었다. 와, 엘레나 누나가 한글도 이렇게 잘 써요? 아이들이 감탄했다. 열심히 연습했어. 새 간판이 걸린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곡성을 찾는 외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가 밥은 마음이야 식당 맞나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물었다. 네, 맞아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엘레나는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 저희 식당을 알게 되셨어요? 엘레나가 물었다. 블로그에서 봤어요. 이탈리아 출신 셰프가 전라도 시골에서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간판이 너무 예뻐서요. 밥은 마음이야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This is amazing Korean food.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말했다. 엘레나는 영어로 대답했다. Thank you. I'm glad you like it. You speak English very well. Are you Korean? No, I'm from Italy. But I live here now. Really? THATS so interesting.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밥은 마음이야는 곡성의 명소가 되어갔다. 하지만 엘레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동네 사람들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엘레나야,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밀려날까 봐 걱정돼.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우리 진짜 손님이에요. 정말로 엘레나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항상 비워두었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면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어느 날 한국 요리 전문 방송 PD가 찾아왔다. 저희가 한국의 숨은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엘레나는 고민했다. 방송에 나가면 더 유명해지겠죠? 그럼요. 전국적으로 알려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PD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저는 여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그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결국 엘레나는 방송 출연을 거절했다. 대신 소소한 입소문으로만 알려지는 것을 선택했다. 엘레나 누나, 방송 안 나가요? 민수가 물었다. 안 나가. 왜요? 방송 나가면 유명해지는데?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너희들이랑 함께 있는 거. 아이들은 웃었다. 그럼 누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응, 계속. 몇 달 후 엘레나는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서 오세요. 마음으로 차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손님들은 인사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인사 처음 들어봐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어느 날 저녁, 엘레나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람찼다. 옥실이 들어왔다. 오늘도 수고했어.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어때?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지? 네, 상상도 못했어요. 후회 안 해? 로마 제안 거절한 거? 엘레나는 웃었다. 전혀요. 이게 제 진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이제 완전히 곡성 사람이야. 그날 밤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곡성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도망치듯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되었다. 로마에서 추구했던 것들, 마이너스 미슐랭 별, 명예, 돈 마이너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다. 밥은 마음이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정말로 밥은 마음이다.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 먹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 나는 곡성에서 요리사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성공이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평상시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다. 창문 밖으로는 곡성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할아버지 한 분이 산책을 나오시는 게 보였다. 곧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밥 한 그릇 주문하실 것이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마음으로 차려야지. 그리고 식당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밥은 마음이야. 정말로 밥은 마음이었다. 3년 후 밥은 마음이야는 곡성을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정겹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옥실과 함께 된장을 담갔다.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다. 로마의 요리학교 동창이 보낸 것이었다. 엘레나, 잘 지내? 내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놀랐어. 언제 로마에 올 거야? 엘레나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안나,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이제 곡성 사람이야. 여기서 정말 행복해. 언제 한번 한국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한국 음식 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진짜 요리가 뭔지. 편지를 쓰고 나서 엘레나는 부엌으로 갔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가족, 일본에서 온 관광객,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 어서 오세요. 마음으로 차렸어요. 엘레나의 인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된장찌개, 갓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의 냄새. 정말로 밥은 마음이었다.